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구호 김민준입니다. 제 양해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제가 감기가 조금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원래 맑은 목소리는 아닌데요. 그래도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일단 우리 아이들 국어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자, 저는 대성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능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 강의들은 대치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성에 출강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강하고 그다음에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수능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강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아이들 이번 방학 때 무엇을 할지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 시기가 부모님들 가장 고민이 많으실 시기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저도 강남 자사고에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학원에 나온 지 이제 올해가 딱 10년 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20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요 시기쯤 되면 이제 고2가 이제 내신으로서도 어느 정도 조금 결정이 죄송합니다. 낮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능으로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방학이 어쩌면 우리 아이가 수능 공부를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스타트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국어 측면에서는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맞는지를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엇을 준비해야 정말 수능다운 공부를 이번 방학 때 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제가 목표한 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20년도부터 25년까지 고3 평가원 기출만을 볼 겁니다. 자, 이 평가원 기출이라는 건 학평과는 다르죠. 학평은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6월, 9월, 11월 고3 모의고사와 수능을 내놓는 기관에서의 요 제재들만 가지고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이제는요, 현실적으로 평가원 기출을 본격적으로 분석해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모의고사를 아무리 풀어도 사실은 등급이 왔다 갔다 하거나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상적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감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현대시를 읽으면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아이가요, 모의고사를 볼 때 예를 들어서 현대시를 읽습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읽나요? 답이요? 시에서 답이 있습니까? 무엇을 찾으려고 읽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주제를 찾으려고 읽어요. 그런데요, 작가가 정말 고심 끝에 내놓은 이 예술 작품의 주제를 모의고사 풀 때 현대시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읽고 이 주제를 뽑아낸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도 우리 아이한테 이 주제를 뽑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이 작품을 이해할 때 주제가 필요하면 보기 상자에 다 주어줍니다. 이 방향대로 너는 이 작품을 읽어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보기 상자에 있는 내용으로 작품을 하나하나 매칭시키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지의 5개를 정오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대부분 그냥 시 있다. 조금 힘들겠는데 읽어.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네. 다시 또 작품을 봐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고요. 근데요, 평가원에서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뽑아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요. 그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미션으로 던지면 아이들은요, 근데 쉽게 금방 익혀요. 근데 그 방법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3학년 올라가서 이게 수능식으로 공부하는 거였구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때 그걸 할 거고요. 자, 평가원 기출 분석. 요거는요, 평가원의 사고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소설에서도 어느 시점에 지문을 잘라놨어요. 편집해놨어요. 그럼 이 편집점은 어떤 의도야? 문제에서 이 의도대로 반영해서 자른 거야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모의고사를 풀어도요, 80분이라는 시간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요. 제 이번 수업을 함께 하고 나면요. 우리 아이가요. 자습서 없이 모의고사 한 세트를 그냥 뭐 EBS나 이런 데서 뽑아서 딱 들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시에서는 뭘 뽑아야 돼? 소설에서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었어야 돼? 이걸 구체적으로 다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평가원의 사고방식을 체화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평가원 사고방식에 맞춘 행동 패턴을 체화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를 푸는 순서까지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순서까지도 아예 하나하나 다 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를 쓸 때요, 어떤 발문에 따라서 어떤 선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 푸는 방법까지도 다 익힐 수 있게. 그렇게 해서요, 어떤 한 세트를 대했을 때, 아, 이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고3 유형의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아이들 실제로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선택형입니까? 선택형 아니죠. 그죠? 그런데 실제 수능은 선택형으로 보죠. 그죠? 그러니까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요, 선택형으로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고요. 학평에서는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 이제 과제로도요, 선택형 과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엄매나 화작 둘 중에 선택해서 한번 풀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로. 그런데 이쯤 되면요, 사실은요, 이제 엄매 화작 정해야 돼요. 혹시 우리 아이들 엄매 화작 정했나요? 정했나요?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 이젠 정하실 때가 됐습니다. 정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아이 타겟 맞춰서 해야 되고요. 저는 요게 엄매랑 화작이요. 사실은 조금 올해 초에 제가 분석해서 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조금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엄매를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이에요. 화작은요. 언제라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벌써부터 극상의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화작으로 포커스를 잡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매로 포커스를 잡아서 가시되 여의치 않으면 3학년 때 돌려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실제로 3학년 선생님들은요. 엄매나 화작 공부 언제 하면 돼요? 라고 여쭤보면 언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3학년 2학기 때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런데요. 엄매 중에서 언어는 안 돼요. 문법은요. 미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요 방학까지는 문법을 마무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3학년 유형의 모의고사로 체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수업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문학에서는요.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즉각적인 작품 분석력에서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를 볼 때, 소설을 볼 때 내가 필수적으로 주제가 아닌 무언가를 뽑아내는 구체적인 요소가 있어줘야 돼요. 그걸 제시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보기 상자,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풀이 패턴 익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요즘 내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아이들 시험을 치르는데 2학년 아이들도 아직도 문학 개념을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학 개념은요.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 문학 개념 언제 닦았어야 되냐면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시, 소설, 수필, 극의 개념을 다 닦았어야 됩니다. 실제. 그래야 내신도 나오고 수능도 나온다고요. 근데 아직도 문학 개념을 저한테 내신 수업하는데도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하는데도 질문을 아직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학 개념은요. 아마도 끝까지 닦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지에 나오는 문학 개념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아이들이요. 수능 문학에서 선지에 개념이 있는지 잘 몰라요. 평가원에서는요. 우리 문학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걸려서 목이 말라서요. 이런 겁니다. 문학이라는 건 예술이잖아요. 근데 예술 작품을 주고 정확하게 선지 5개를 주고 객관식으로 정오 판단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아까처럼 보기상자를 통해서 이 작품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라라고 안내하는 것 하나 하고 선택지에 문학 개념을 계속해서 녹여내요. 그렇게 되면 객관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문학 선지 안에는 반드시 개념이 들어있는데 아이들은 그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못 찾아내요. 그렇게 되면 선지 2개 중에 헷갈려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극상의 점수가 나오려면 개념을 닦아야 하는데 개념을 지금 한 번을 처음부터 다 닦을 수는 없고요. 평가원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또 내신에서 학교에서 다루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서리법 아시나요? 서리법이요.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예를 든다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밥을 굶었어요. 저녁인데.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배고프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건 배고프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요. 평가원에서는요. 이것의 강조뿐만 아니라 감탄, 영탄의 영역으로도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평가원의 범주가 더 넓다라는 거죠. 이걸요. 제가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요.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평가원에 아이들이 컴플레인을 넣어요.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가원에서 답변을 다 달아줍니다. 그러면 그 답변들을 쭉 모아서 아이들하고 야 학교에선 이렇게 평가원에선 이렇게 라고 같이 학습하고 있거든요. 그 문학 개념도 여기서 같이 다 닦을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풀이 패턴에서 갈래별, 문형별, 풀이 전략 다 세울 거다. 문제 유형별 풀이 전략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닦을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컬입니다. 자, 현대시에서요. 아, 요거는 조금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필수 분석 요소예요.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표면인지 이면인지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화자는 어떠한 사람이다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야 혼자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대상 상황은 무엇인지, 정서 태도가 무엇인지 요거까지만 찾는 겁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요. 인물관계 파악, 장면 구분, 갈등 분석. 우리 아이들이요. 갈등 쉽게 찾을 것 같지만 갈등 못 찾아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갈등은요. 뭐가 있어야 갈등이 일어나죠? 질문입니다. 갈등은 뭐가 있어야 갈등이 일죠? 사건이요? 사건 안에 갈등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갈등은요. 욕망이 있어야 갈등이 드러나요. 어머님들 세상 무기력한 사람이 갈등 있는 거 보셨어요? 이래도 좋아 이래도 좋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건요. 욕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두 욕망이 제한되거나 서로 충돌되면 내적 갈등이고요. 나와 인물과 외부 세계의 욕망이 충돌하면 그게 외적 갈등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쉽게 갈등을 찾지 못해요. 우리 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 거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욕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둘 다 먹고 싶거나 둘 다 먹기 싫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갈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갈등이요 소설에서 우리 짧은 지문 안에서 갈등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내적 갈등이든 외적 갈등이든. 근데 그런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고전시가에서요. 고전시가는요, 현대시랑 조금 다릅니다. 현대시는요, 재즈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화자의 태도, 그리고 시인의 태도도 굉장히 다양해요.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근현대사가 여러 가지니까요. 근데요, 고전시가는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테마가 6가지로 정해져 있고, 이 테마 안에서 우리 아이가 작품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어휘 같은 것 조금 몰라도 지문을 읽어갈 수 있어요. 그 능력치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 6가지 테마를 아이들하고 다 다룰 거고요. 자, 소설도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을 딱 익혀서 내가 조금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 정형성 안에 다 들어와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문학에서 살펴볼 거고요. 자, 수필극은 간단하게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독서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기본적으로 평가원의 사고대로 읽고 또 평가원의 사고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기를 거고요. 여기서는요. 제가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학습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지문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문마다 어떠한 팁으로 지문을 구조를 읽어줘야 되는지 이것들을 조금 익히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 기술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기술의 출제 요소가 정해져 있어요. 기술의 구현 과정, 구현 원리에 따라서 담겨있는 과학적인 개념. 그래서 과학적 개념은요. 요즘은요. 단독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기술과 무관하게. 그래서 이 과학 개념을 잘 따진다. 그리고 구성 요소가 있다면 구성 요소의 역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미션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읽고 모든 내용을 정보 처리하면요. 문제를 풀 때 오래 걸리거나 지문을 여러 차례 읽어요. 제가요. 수능 감독 가보면요. 아이들이요. 정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국어 시험 볼 때요. 정말 도리도리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선지 하나 보고
지문 몇 번씩 이렇게 계속 봐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정보 처리가 안 돼서 그래요. 주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다가 명확지 않은 아이들은요, 지문을 굉장히 여러 차례 봅니다.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여러 차례 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요, 진짜 이 아이는요, 계속 80분 내내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독서에서는 자, 인문, 사회 영역, 자, 특히나 사회 영역에서 이번에 경제 영역 조금 주목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과학 기술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업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거기 날짜 빠졌더라고요. 우리 7월 13일 일요일 2시 수업입니다. 7월 13일 일요일 2시 수업이고요. 우리 들어오면 과제는 제출하고 들어오는 거고요. 과제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한 세트, 그리고 데일리 문학, 데일리 비문학 적용 과제를 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이렇게 문학하고 독서 1시간 반씩 수업할 거고요. 수업 끝나고 나면 확인 테스트까지 이렇게 치를 거고, 확인 테스트에서는 80점 컷이고요. 80점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 주중에 클리닉을 와야 합니다. 제가요, 1년 내내 목요일은 무조건 클리닉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촬영도 안 하고요. 오프라인 수업도 아예 안 잡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아이들하고 제 강의실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개별 클리닉 할 때 이때 불러서 미진한 것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라인업이고요. 우리 진도 교재가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리고 자, 워크북이 나갈 건데, 이 워크북은요, 제가 최근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제재들을 제외하고요, 7년간의 모의고사에 나온 현대시와 현대소설, 그리고 뭐 과학, 기술, 지문 이런 것들을 싹 모았습니다. 그래서요, 요 한 권을 풀게 되면 평가원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학평 기출까지 다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제집이 하나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나갈 건데, 모의고사는요, 치르고 나면 이렇게 성적표 나갈 거고요. 이 모의고사는 제가 고2 수준, 그러니까 2학년 아이들한테 유일하게 제가 고2 수준 제재로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위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미 치러진 모의고사고요. 그중에 괜찮은 모의고사들을 소팅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치를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 아이들 전국 단위에 우리 아이의 점수 넣어서 실제 전국 단위로 몇 등급이다, 요거까지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엔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하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서요, 오답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매번 제가 개강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다 하고요. 이렇게 오답 확인해와라. 선지마다 왜 맞고 왜 틀렸는지 다 분석해와라. 이렇게 다 과제를 줄 겁니다. 제가 수업하는 동안요, 우리 조교쌤들이 다 검사를 할 거고요. 우리 조교쌤들이 대부분 다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뭐 100개 오거나 대충 그냥 화살표 몇 개 그어오면 굉장히 뼈 아프겠습니다. 너 100개 왔지? 다시 해와. 그러면서 목요일 언제 와? 막 이렇게 막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답 확인까지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학 적용 과제와 독서 적용 과제는요, EBS, 고3 EBS에서 제 수업과 일치하는 것을 뽑아서 줄 겁니다. 그래서 3학년 수준으로요, 조금 까탈스럽게 과제가 나갈 거고요. 아이들이 요 수업 시간에 현대시를 하면 현대시가 나가고, 경제 수업을 하면 경제 지문이 나가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도록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프 테스트, 그리고 정답 모음집 요 자료고요. 요렇게 세 가지 로 관리할 건데요. 자, 일단 개별 클리닉 매주 목요일 진행할 거다라는 거고요. 제가 직접 할 거고요. 수업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문자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에요, 과제 미진한 친구들 제 개인 실장님하고요, 우리 조교쌤들이요, 계속해서 불러서 목요일 아닌 때라도요, 그 주중에 모두 다 검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끝나면 제가 이렇게 안내 문자 드리거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주 수업 내용 전달드리고요. 과제, 그리고 개인별 전달사항 이런 것들을 제가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뒤쪽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출석했다, 테스트 점수 몇 점입니다, 과제 성취도,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런 데 또 눌러보시면 모의고사에서요, 우리 클래스의 최고점, 평균은 몇 점, 우리 아이의 위치는 어디, 이런 것들을 누적으로 계속 보실 수 있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꼼꼼하게 질문하실 것들, 또 상담하실 것들 요청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채널 운영하고 있어서 채널로 언제라도 행정적인 거 요청하셔도 되고요. 우리 개인 실장님 연락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방학 수업 진행할 거고요. 제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저보다 아이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겠지만 이번 방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1학기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해보면 1학년 때는 정신없이 정말 후루룩 지나고요. 2학년 초반 때는요. 자신의 위치를 조금 느껴요. 그리고 나서 2학년 1학기 때는 조금 방황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피를 잡아야 할지. 그리고 나서 요 여름방학 때 갈피 잡으면 이때부터 정말 공부를 시작해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요때 공부를 시작하면 요 5주밖에 안 되지만 분명히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실제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정말 아이들하고 상의하셔서 빨리 방향을 정하신 뒤에 학습 커리를 짜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